이슈 인터뷰 더불어민주당 동남갑 지역의 정진욱 의원과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정진욱입니다.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예, 대통령께서 당선되시고 조금 쉴 줄 알았는데, 네. 예, 당대표 선거가 또 지네요. 그래서 바쁘시죠? 틈이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예. 그리고 이제 국민의 관심사는 지금 물론 민주당의 당대표 경선도 있습니다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인사청문회를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여야 간에 이제 공방이 치열해서 누구의 말이 더 옳은지, 누구를 임명하는 것이 국민들 위한 임명인지 이런 것들을 보고 있는데 의원께서는 이 인사의 총평에 대해서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지금 이제 이번 한 주 내내 인사청문회인데요. 네. 현재까지 점수를 매긴다면 저는 한 90점 정도 주고 싶습니다. 장관들의 전체적인 자질이나 정책 능력에서는 손색이 없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한두 분 정도가 조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아마 이제 국민들께서 판단해 주실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90점을 주셨는데 이것은 인물에 대한 점수입니까? 그렇죠. 이번에 인선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게 정치인, 특히 국회의원이 많다는 거거든요. 네. 예, 근데 이제 그분들은 국회에서 그동안에 여러 가지로 검증된 분들이어서 뭐 국무총리 김민석 총리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다른 의원님들 특히 예를 들면 국방부 장관에 임명되신 안규백 의원님 같은 경우는 군인들보다 더 국방 전문가다 네. 이런 평가를 받아오셨던 분이어서 대부분의 분들이 자기 분야에서의 전문성을 갖고 있고 또 실행력을 가진 분들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경제인들이 많이 발탁이 됐습니다. 네. 이런 걸 볼 때 지금 우리가 굉장히 위기인데 빠른 실행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실행력을 갖춘 분 중심으로 인선을 하다 보니까 아마 국민들 기대에 금방 부응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과로 보여주겠다 이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사실 네. 그것만큼 정확한 평가는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런 점에서 이제 교수분들이 굉장히 적습니다. 역대 가장 적은 한 명인데요. 네. 아마 이런 것도 이론적 능력보다는 실무적 능력, 국민들이 지금 가장 어렵고 팍팍한데 빨리 뭔가 좋은 소식을 주고 싶은 대통령의 마음을 반영하고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예. 네, 여러 논란이 일었던 후보 가운데 한 명이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인데요. 부적은 예. 갑질 의혹도 있었고 또 이진숙 후보자도 그랬었는데 이제 대통령실에서 청문회까지 보자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아마도 그렇습니다. 지금 고심을 하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 정 의원께서는 이런 여러 가지의 의혹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아까 말씀하신 두 분이 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난 것들이 좀 우리 국민들 눈높이에 맞지 않는 것들이 많아서 그분들이 이제 그걸 비교적 소상하게 설명하고 또 강선우 후보자님 같은 경우는 정중하게 또 사과도 하면서 청문회 자체는 무난하게 진행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또 어떤 새로운 사실이 뭐 아주 큰 게 뭐 밝혀지거나 이러지는 현재까지는 않은 상태인데 다만 이제 우리 국민들이 생각할 때 이제 갑질 의혹 같은 것은 굉장히 사실 쉽게 받아들이기는 어렵거든요. 예. 예, 그런 점에서 이제 국민들께서 최종적으로 어떻게 반응하실지 하는 생각은 드는데 강선우 의원께서 국회에서 보여준 어떤 국정에 대한 이해도라든가 전문성 또 능력은 굉장히 출중했습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그게 어떤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라면 한번 용서하고 쓰면 어떨까 하는 그런 게 이제 저는 개인적 바람인데요. 네. 하지만 이제 우리 국민들께서 누구보다도 현명한 판단을 하시고 또 모든 정보들에 접근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국민적 판단을 조금 더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인사청문회라는 것이 야당과의 싸움이 아니고 국민들의 마음을 얻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 자리에 이제 앉아 있는 분들이 이제 여야 이제 의원들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지만 이제 그걸 온 국민이 보고 있어서 아마도 새 정부에 기대하는 국민의 마음은 윤 정부하고는 다르네,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하고 있어서 이런 느낌일 것 같거든요. 바로 핵심을 말씀하셨는데요. 윤석열 정부와 이재명 정부가 다른 저는 가장 큰 차이는 국민을 두려워하는 태도라고 보거든요. 네. 예, 윤석열 정부 때는 정말 막무가내로 국민들이 어떤 주장을 하거나 요구를 해도 아예 아랑곳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예. 예, 이재명 정부는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특히 이제 그 목소리를 정말로 그 두려워하면서 듣는 거, 그게 이제 가장 큰 차이고,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민주 정치라는 것도 사실은 국민이 주인인 정치를 민주 정치라고 하는데, 네. 그것은 국민을 두려워하는 데서 출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 인사청문회 과정도 이재명 정부가 가진 어떤 본질적 모습, 국민을 두려워하고 국민이 요구하는 것을 실천하겠다는 그런 걸 보여주는 과정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더 지지율이 올라가실 수도 있죠. 지금도 높긴 한데요. 그렇습니다. 예. 이제 그런 모습들 계속 보여주면서 국민들께서 정말 우리가 지금 이렇게 힘든데 믿을 수 있는 것은 정말 이재명 대통령이다, 이런 생각이 들 때 이제 지지율이 네. 올라가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저는 그런 반응이 지금 조금씩 나오고 있지 않은가 보고 있습니다. 예. 정진욱 의원께서 지금 산자위 소속 의원이시죠? 그렇습니다. 네. 어제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 인사청문회에 참석하셨죠? 예. 예. 밤 여기는 늦게 끝났는데요. 어땠습니까? 예. 한성숙 중기부 장관 후보자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그 중소벤처기업부를 이끌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예. 예, 본인이 이제 IT 태동기부터 참여를 했고요. 예. 또 엠파스라는 회사를 창업했기 때문에 어떤 벤처기업이라든가 또 중소기업이 겪었던 과정들을 고스란히 잘 알고 있고요. 이제 그 뒤에 네이버라는 거대 기업의 어떤 대표이사까지 갔지만 사실 네이버도 원래 벤처에서 시작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런 회사들에는 보면 어떤 그런 그 벤처기업 또 중소기업이었을 때의 어떤 DNA가 남아있거든요. 예, 그리고 또 이제 저희가 이제 많은 질문들을 통해서 중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의 어려움, 고통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는 걸 확인해서 굉장히 다행이라고 봤고요. 네. 또 이제 하나는 우리 경제가 지금 새로운 어떤 터닝 포인트가 오기 위해서는 중소벤처기업을 통해서 제3의 벤처 붐이 일어나고 여기서 생긴 어떤 성장 동력으로 지금 위기를 돌파해야 되는데 그런 일을 하는데도 책임자다. 또 하나는 중소기업들이 AI 환경에 적응해야 됩니다. 네. 그래야만 이제 세계적 경쟁력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근데 본인이 이제 그런 과정들을 거쳐왔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는 데서 굉장히 잘할 수 있겠다. 그래서 이제 다행이라고 생각했고요. 또 네. 어떤 개인적 품성에서는 어떤 비리 의혹처럼 제기된 것들을 내용을 보면 다 어머니에게 이렇게 집을 내준 거, 또 맨 사업에 실패하는 남동생을 보살피다가 어려움에 빠진 또 뭐 다른 가족에게 뭐 집을 내주고 하는 이런 과정에서 생긴 문제들이었거든요. 네. 저는 그거 지켜보면서 본인은 굉장히 이제 성공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족들을 좀 알뜰하게 챙기면서 가는 우리 흔히 말하는 K장녀? 네. 예, 그런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좀 마음이 좀 짠하기도 했고,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살아온 것에 대한 어떤 뭐 공감이라 할까요? 우리 주변에 사실은 수많은 그 K장녀들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저는 좀 그런 공감도 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인사청문회라고 하는 것이 의원들께서도 좀 더 친밀감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되는군요. 그렇습니다. 또 저는 또 앉아 있는 곳이 그 기억눈으로 하다 보니까 제가 지으시니까 네. 후보자가 앉아 있는 곳 바로 옆에 제가 앉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다른 분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는 과정도 이렇게 지켜보고 하니까 네. 하루 종일 같이 옆에 있다 보니까 조금 더 뭐 친해진다 할까요? 네. 내적 친밀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저분이 어떤 분일까? 네. 예, 답변하는 태도 또 정말 저 말은 진실일까 이런 것들을 유심히 보게 되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런 과정에서 본 한성숙 장관 후보자는
우리 사회에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 대한 처지를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좀 신뢰가 생겼고요. 예. 또 당연히 본인이 어떤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힘이 없는 사람들을 돕는 부서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당신은 그 사람들에 대한 지지자, 옹호자일 뿐만 아니고 우리 중소상공업자들이 지금 높은 이자율로 고통받는데 그걸 기재부라든가 또는 금융과 가서 단판을 짓는 전사가 돼야 된다. 네. 당신은 싸우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런 또 주문도 했습니다. 네네. 정진웅 의원께서는 인사청문회를 어떻게 준비하십니까? 내일 10시에도 김정관 산업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있는데요. 맞습니다. 예. 저는 이제 그분의 어떤 경력을 보면서 또 주변의 어떤 평들을 들으면서 이분이 어떤 것은 잘하고 어떤 것은 좀 부족한가 먼저 파악을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직을 맡았을 때 지금 현재 그 직에서 반드시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지. 예. 저는 지금 이제 내일 어떤 걸 질문하려고 하냐면 알리백 산단을 서남권에 유치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예. 예, 유력지가 서남권이다 이렇게 우리 대통령께서 알리백 산단 발표하고 그다음에 또 정책실장께서 김용범 정책실장께서 서남권이 유력지다 이런 말씀도 했거든요. 그러면 그것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감하고 있는지. 네. 만약에 알리백 산단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또는 우리 서남권 지역이나 광주에 그걸 유치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분이라면 그분은 산업부 장관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또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모빌리티, 자동차 산업이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우리 지금 광주 경제의 한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예. 제가 이번에 그 국정기획위원회 자문위원으로 참여하면서 그걸 국정과제로 그래서 AI 기반의 모빌리티 클러스터를 우리 지역에 도입하는 네. 이걸 국정과제로 하는데 지금 참여하고 있거든요. 네. 아마 채택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런 것들에서 물어볼 때 그분이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는지 이렇게 이제 우리 지역과 관련해서 이렇게 되는 거고요. 예. 우리 국가 전체적으로는 AI라든가 또는 어떤 산업의 대전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는지. 그래서 저는 끊임없이 대한민국의 과제와 또 그것이 우리 광주 전남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알고 있는지를 묻는 그런 방식으로 청문회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산업이 참 중요하니까요. 그럼요. 예. 그럼요. 일자리는 산업에서 나오거든요. 네. 전 세계가 그동안 금융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가려고 하다가 결국은 제조가 중요하구나. 이런 걸 알고 또 그게 모든 어떤 산업의 기반이 되고요. 그래서 네. 다시 이제 제조로 돌아오고 있거든요. 근데 마침 지금은 우리 전 세계적인 산업의 전환기여서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소외됐습니까? 예. 그렇게 소외된 상태에서 우리 지역에 산업이 없었는데 네. 이제 AI 산업이라든가 에너지 산업이라든가 이런 에너지 전환 또는 디지털 전환에서는 우리가 이제 앞서가야 되거든요. 예. 그러려면 정말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그런 산업들을 우리한테 유치하고 네. 그리고 또 그런 기업들이 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이런 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야 우리 젊은이들이 광주를 떠나지 않고 전남을 떠나지 않고 옆에서 부모님과 함께 살면서 아이 낳고 성공하는 예. 또 부유하게 사는 이런 이제 호남을 만들어야 됩니다. 네. 저는 아주 중대한 시기에 이재명 정부가 들어섰고 정말 이재명 정부가 지금 들어섰다는 것은 우리한테 굉장히 큰 기회고 행복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이 지금 우리 광주의 현안인 거죠? AI 그리고 에너지 전환 이 내용들이. 그렇습니다. 예, 저는 예. ABCDE로 보통 정리를 하는데요. 네. AI, 그다음에 바이오, 전남대, 조선대, 또 하순 지역 이 바이오 벨트가 있습니다. 예. 굉장히 이제 앞으로 큰 산업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C는 우리가 지금 문화가 강한 곳 아니겠습니까? 네. 예, 또 앞으로 또 반도체와 관련된 게 올 수 있어서 칩스도 될 수 있고요. D가 중요한데요. 우리 광주의 드라이빙 산업, 즉 모빌리티를 저는 이제 D로 보는데 네. 드라이빙 오브 더 퓨처 그래서 미래 자동차, 자율주행차, 친환경차가 되겠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산업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E, 에너지 산업. 그래서 우리는 그걸 지금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우리한테 온 정말 절체절명의 기회다. 예. 이 기회 놓치면 안 된다. 그런 어떤 절박한 마음으로 지금 의정활동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풀어 나가실 거예요? 전부 다 가장 중요한 굵직굵직한 게 사업들이어서요.
그렇습니다. 가장 네. 중요한 것이 대통령께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대통령은 지금 우리 지역에 대해서 그동안에 산업에 소외됐고 정치적으로 핍박받아오면서 5.18을 겪었지 않습니까? 네. 그 이후에도 별다른 산업이 없고요. 이걸 대통령께서는 특별한 희생을 한 곳이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이끄는 원동력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런 곳에는 특별한 보상을 줘야 된다. 이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또 유능한 대통령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배경 속에서 우리가 어떤 새 환경을 어떻게 우리에게 유리하게 끌어갈 것인가. 그러려면 저는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똘똘 뭉쳐야 되고 그리고 또 같은 비전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자기 지역구에 뭐가 오냐 이전에 우리 광주, 전남 또 호남에 어떤 그림을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길을 마련할 것인가. 예. 이런 산업 지도를 잘 그리는 거. 예, 지금은 여기에 집중할 때 같습니다. 예. 같이 잘 뭉치시던데요? 예, 우리는 그러시죠? 지금 똘똘 뭉쳐서 하고 있고요. 네. 정말로 또 각자의 역할에서 다 역할들을 잘해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서로한테 힘이 되면서 지금 일을 풀어나가고 있고 우리는 또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한 사람이 아무리 잘해도 전체가 제대로 평가를 못 받으면 예. 한 방에 훅 간다 이걸 봤기 때문에 예, 우리 저절로 이렇게 서로 손잡고 뭉쳐서 네. 야 정말 우리 지역민들, 광주 전남 시도민들의 마음에 드는 그런 국회의원이 되자. 그리고 또 실질적 성과를 내자. 네. 이런 다짐을 항상 하곤 합니다. 아, 우리나라가 참 든든하고 또 우리 지역에 이렇게 또 일꾼들이 계셔서 든든하고 그렇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재명 대통령 당선되기 전에 이제 선거운동 기간 동안에 그 이재명 선대위에 부부가 나란히 합류를 하셨지 않습니까? 예. 정진욱 의원과 지금 이제 부인께서 또 같이 이재명 대선 캠프에 첫 부부 실장으로 화제였었는데 예. 이제 뭐 대선 승리도 했고 좀 감회가 남다르시겠어요. 예. 저는 정말 이재명 대통령을 뭐 이렇게 제 개인적으로 불러도 될지 모르지만 어떤 정치적 스승 예, 그리고 또 정치적 은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분의 대변인을 제가 4번 했고요. 네. 예, 또 정무특보하고 또 이번 선거 때는 이제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의 수행실장을 했는데 마침 또 제 아내가 김혜경 여사님 배우자실에 실장을 해서 네. 희한하게도 이제 부부 실장은 그 민주당 역사에 없답니다. 처음이었죠. 예, 그죠? 예, 네. 처음이라고 다들 이야기하는데 네. 그렇게 이제 정말로 민주정부를 세우는데 작은 역할이라도 할 수 있었다는 거 그게 어떻게 보면 영광이고 또 큰 보람이고요. 결국은 이제 어떤 우리가 그런 역할을 한 것이 어떻게 우리 지역의 발전 예 그리고 어떤 우리 지역에서 어떤 산업이 꽃을 피우고 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힘이 될까? 예. 예, 결국 그 어떤 문제로 돌아오거든요. 이제 그런 점에서는 정말 마음의 부담도 되지만 결국은 그런 일을 하라고 우리 지역민들이 선택하지 않았겠습니까? 네. 예. 그래서 아침에 이제 같이 손잡고 나가셔서 운동하고 같이 또 손잡고 들어와서 오늘은 좀 힘들었지만 그래도 기분이 좋아 이렇게 서로 소통하고 공감되는 부분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돌아가는 거 이렇게 쭉 이야기하면서 네. 그리고 이제 그런 아내가 하나하나의 과정을 어떻게 우리 지역 발전에 연결시킬까 사실 계속 둘이 나누는 대화는 그런 겁니다. 예. 이거는 사실 부부간에는 그런 데가 많이 없는데 의원님의 경우 국한인 것 같습니다. 예, 우리는 사실 정치 이야기로 거의 한 대화의 90%. 그렇군요. 예, 이런 게. 예, 그리고 이제 요즘은 또 저한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 코치가 많은데 예. 남들은 잔소리라고 생각할 텐데 저는 잔소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큰 힘이 되시겠군요. 예.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리면 아내가 임선숙 지금은 변호사시고 과거에 민주당 최고위원도 역임을 하셨었어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렇습니다. 정치적인 동지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민주당이 이제 여당이 됐는데 당 대표 경선 있지 않습니까? 예. 8월 2일에 이것 때문에 많이 또 바쁘다 하셨는데
정청래 후보자하고 이제 박찬대 후보자하고 두 명이세요. 예. 밝히실 수 있습니까? 어느 쪽을 지지하시는지? 정말 어렵긴 아마 합니다. 예. 이번 선거에서 저만큼 사실은 권해하는 사람도 드물 겁니다. 뭐 주변에서 다 아시겠지만 저는 이제 박찬대 원내대표 예. 예, 비서실장을 지난 1년 동안 했고요. 그리고 정청래 후보 같은 경우는 제가 하는 모든 행사에 정청래 위원장께서 와 주셨거든요. 예. 예, 그럴 정도로 이제 두 분하고 가까워서 저는 두 분이 경쟁할 거다. 이건 정말 꿈에도 생각지 못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박찬대 원내대표의 비서실장이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참, 뭐, 어떻게 보면 참 어려운 결정일 수밖에 없는데요. 정치 시작에서 사실은 가장 어려운 결정을 했고, 예. 박찬대 후보가 갖고 있는 통합의 리더십, 그리고 또 지난 1년 동안 민주당을 사실상 이끌어왔거든요. 예, 그러면서 이제 계엄을 해제시키고 탄핵하고 그리고 이재명 정부를 탄생시킨 예. 주역이 박찬대 원내대표입니다. 저는 이제 그 리더십을 신뢰하고 정청래 위원장님도 탁월한 리더이신데 뭐 그 두 분이 사실 뭐 견주기도 어려울 정도로 두 분이 다 탁월한 분인데 예. 저는 지금 박찬대 그러시군요. 전 원내대표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표가 두 개면 좋겠어요. 그죠? 말씀하시기도 너무 힘드시죠? 이쪽도 예. 찍고 저쪽도 찍고 이럴 수 사실, 있게. 쉽지는 네. 않은데 네. 또 이제 결정하고 가야 되는 일이라서 네. 예. 그렇군요. 참 정치의 어려움은 이번에 많이 느꼈습니다. 예. 그러면 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박찬대 후보가 민주당 대표가 돼야 하는 이유는요? 지금은 누가 더 이재명 대통령을 앞으로 1년 동안 더 잘 옆에서 도와줄 수 있는가? 네. 예,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년 뒤에는 지방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는 게 틀림없겠지만 수도권 같은 데서는 중도층을 누가 끌어올 수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거든요. 예. 예, 이재명 대통령께서 아마 1년 동안 잘 하셔서 압도적 지지를 받으시겠습니다만은 선거는 또 항상 51대 49의 싸움의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럴 때는 그 선거를 이끄는 당대표의 얼굴이 누군가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예, 그런 점에서 보면 폭넓은 어떤 포용의 리더십, 또 통합의 리더십 갖고 있으면서도 또 동시에 어떤 서번트 리더십, 섬기는 리더십을 가진 박찬대 후보의 네. 또 장점이 굉장히 부각되는 시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렵지만 발언을 해주셨고, 그래도 정청래 후보의 장점도 말씀해 주시고 인터뷰는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예, 정청래 후보님은 문제를 해결하는 강력한 능력이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네. 우리가 지난 법사위원장 때도 보면 생각지도 못한 상황이 일어났을 때 정말 그 순발력 있고 또 굉장히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깊은 지식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걸 통해서 어려운 시기들을 이끌어내는 그런 어떤 탁월함을 보여주셨고요. 당대표가 되게 부족함은 없겠습니다만은 저는 이 시기 이재명 정부가 막 출범한 1년 동안의 리더로서 박찬대 대표가 가장 적임자라고 생각하고 있고, 네. 우리 정청래 위원장님도 어떤 적절한 시기에 자신이 필요한 시기에는 당대표를 맡기에 부족함이 없는 분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는 행복한 고민에 있는 듯해요. 국민의힘은 맞습니다. 누구를 사실은. 뽑아도 정말 없어. 다 비슷비슷해 이랬었는데 네, 민주당은 두 분 다 있죠. 워낙에 출중하셔서 네, 잘 해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동남갑 지역의 정진욱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